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매도 수요가 지속되면서 하방 압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반등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6%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서 AI 산업 거품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투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9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86.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2회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조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났고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흐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는 단기 시그널과 중장기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단기 보유자 SOPR 지표인데요.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인하고 현재 시점이 과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인지 매도 포인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현재 주요 경계선 1을 중심으로 해서 1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 즉 손절을 하고 있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이를 하회하는 구간을 중요한 매집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이 더 딥 구간들을 물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변동성 기점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감보다도 더 심하게 좋지 못한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월에 2월부터 4월 정도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듯이 이렇게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부터는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손절이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패닉 셀링으로 보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손실 매도자들의 물량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난 5일 동안에 37.8%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올해 초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실현 손실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매도 수요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기관발 움직임인데요. 그동안에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고 계속해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기관들도 매도세에 더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얘기는 미국 기관들이 잭슨홀 미팅 기점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국의 기관들은 바이 더 딥 전략들을 고수하고 전체적으로 고도의 통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바닥 구간들에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반등해서 매수 수요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매도 수요가 강해지는 시그널을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퍼스트 바이어 즉 신규 투자자 수요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에 1%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폭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조정 국면에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해서 진입하지 못했던 주체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목 수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명목 수요는 신규 공급량, 즉 채굴량과 1년 이상 비활성 상태로 유지된 비트코인의 물량을 비교한 수요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30일 이동 평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매도 수요 대비로 여전히 매수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0을 갖다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소 순유출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순유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순유출 규모가 1700BTC에서 3400BTC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래소에서 매도되는 비트코인 물량보다 매수 이후에 출금되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나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와 마찬가지로 매수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거래소의 순유출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세 다이버전스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매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까지는 매수 수요가 이를 받쳐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잭슨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이 뭔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이유 없이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불트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중요한 시그널들이 다시 완전히 바뀌어지는 국면들, 그런 변곡점들을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클과 패턴 관련해서 크립토컨트에서 공유한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지표가 오늘 공유드리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표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얘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480일째부터 눈에 띄는 하락세들이 지금까지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과 2021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그 구간들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구간에서 둘 다 조정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대략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분석상으로 만약에 이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는 구간들은 그렇게 됐을 때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이 패턴상으로도 그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PCE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를 쉬고 나서 금리 인하 결정이 있는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이 기조대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요, 이 구간들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9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 변화의 어떤 변동성들을 감안하시면서 이 구간들을 전체적으로 잘 소화해 나가야 된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10월과 11월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8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장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들 조정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이벤트들의 결과들을 소화하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준비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이 지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온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107K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더 크게 나와가지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 월요일에 옵션 프리미엄의 변동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풋옵션이 많이 매도된 반면에 콜옵션 거래량이 변동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 대신에 가격의 안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동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꾸준히 불리시한 관점을 유지해온 월가 소재 자산운용사인 번스타인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인 호재와 기관 채택에 힘입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27년까지 봤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인 호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SEC 위원장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SEC의 행보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과거 게리 겐슬러 시절과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는데요. 폴 에킨스 위원장이 직접 과거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과 완전히 결별했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제 증권 규제와 관련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관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 채택도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소식도 두 가지 정도 공유를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중요한 소식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430BTC를 매수를 했고 그 전주에는 145개, 한 150여 개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순자산가치 대비로 시장가치 비율이 2.5 이하에서는 부채이자 상환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만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비트코인 매입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을 꾸준히 견인해왔던 스트래티지의 매수 수요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험 신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아직까지 시장 구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현재 12명에서 18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코인데스크에서는 미국 상원은행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22K와 125K 매도벽은 점차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약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강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이 매도벽이 순식간에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일정 부분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빨간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가운데 가장 작은 주체인 주황색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약세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2평선과 5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22평선과 52평선을 동시에 테스트를 했지만 하회하면서 조정 국면들을 더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평선이 약간씩 하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2평선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SI도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MACD 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기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과 중복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매수 포인트들을 잡아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단기 국면들은 추세적인 흐름들을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12시간 기준과 24시간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112.4K에서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는 115.8K에 뚜렷하게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더 나타나게 됐을 때는 롱 포지션을 먼저 청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관점들 속에서 부정적인 시그널들과 긍정적인 시그널을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가능하더라도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의 관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꾸준히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더 가까워지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고서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조정 국면들이 먼저 많이 선반영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꾸준히 시장의 흐름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